지난 시간에 주로 지난 시간 제일 마지막에 뭐 했죠? 마지막에는 섬 했죠. 섬 찾아보셨어요? 자기 동네에 자기가 좋아하는 섬에 뭐가 나왔는가? 조그만한 농어촌 주택이 나왔는가? 뭐가 농어촌 주택에 섬에 있는 거는 보통 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예로 지방에 있는 거 섬에 주택을 사도 주택 수에 포함 안 된다 아시죠? 예? 서울이나 여러 경기도에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저기 한산도의 섬에 뭐 조그마한 주택을 샀다. 그 작년에 또 폐지된 것이 금년에 폐지된 것은 농어촌 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가 있는데요. 이제 주택 수에서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빠지는 상가로 이렇게 보는 건데 면적이 빠졌습니다. 면적 200평 이하에서 면적이 해제가 돼 버렸어요. 면적이 뭐 300평 상관없고 건물 면적은 뭐 45평 크던 것은 2017년도 해제되었으니까 몇 년 됐고 땅 면적은 이제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금액만 이제 2억이 넘지 않으면은 뭐 별 문제 없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 사시도 전혀 문제 없고요. 단 이제 팔 때는 농어촌 주택을 먼저 사면 안 됩니다. 서울의 경기도 아파트를 사고 농어촌 주택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은 이제 이 상가로 보려면은 3년을 딱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그냥 중간에 2년 돼서 팔고 이러면 안 됩니다. 3년 최소한다. 3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거주 필요 없고 보유. 자기 명의로 이전만 하면 된다. 이전만 하면. 이것이죠. 보유라 하는 것은 자기 명의로 등기부에 이름만 올라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한 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한산도에 구입하니까 예.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예, 역사 환경 문화 보존 그거는 뭐 건축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문제 없고 보통 뭐 역사 그 안에 뭡니까 폐총 같은 거 있고 또 역사 문화재 같은 게 있으면은 2층 집 짓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자 내가 건축을 하고 싶다 이런 게 많죠. 땅을 살 때는 되고 안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건축가 물어보시면 돼. 번지를 대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알려줍니다. 예로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고 그거는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역사 문화 그거는. 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땅을 사놓으시면 되는데 맹지는 사지 마시고 맹지가 뭐죠? 길 없는 거 그건 사지 마시고 자 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찾아보시고 33개 섬도 그거를 이제 찾아라 그러면 잘 몰라 여러분들이 그 주소까지 딱 내놔야 이제 검색이 들어가거든요. 주소가 있어야 되니까 주소를 그래서 이제 막 찾아보고 연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셔갖고 하나씩 나셔봐시면 좋겠고. 자, 오늘은 봅니다. 오늘 2번 봅니다, 2번. 여러분들의 전재산이 주로 이 전세 보증금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배우면은, 자기 전재산을 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배당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경매를 못 배우면은 무배당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경매에서 다가오거나 보면 무배당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전세 돈을 2억을 줬다 그러면은 2천만원 주고 한 달 뒤에 1억 8천 주잖아요. 1억 8천 줄 때 그때 안전장치를 뭘 합니까? 안전장치. 뭘 합니까? 안전장치. 네? 전입신고해야 되겠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신고제가 생겨가지고 바로 전월세 신고제 들어가 버리면 바로 확정이 바로 되겠지만은 일단 확정일자를 찍는 게 좋아요. 600원 주고 전세계약서 앞면이나 뒷면에 뭐 방망이 찍어줍니다. 확정일자 해가지고 지금 좋고 그 다음에 돈이 또 있으면은 뭐 전세권 설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까지는 안 해도 최소한도 전입신고 해놔도 됩니다. 그럴 때 등기부 띄가지고 등기부에 각구나 얼굴에 뭐 제한 등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로 압류나 가압류 건전항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1등이 돼버리면은 여러분은 무조건 아주 밀립니다. 순서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등기부에 소유자 이름밖에 안 나오고 조용해요. 그럴 때 전입신고를 해놓으면은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경매나 공매가 돼도 100% 받습니다. 자 그런데 2억을 주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소유자가 사업을 하다가 예로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서 발급받아 사업하다가 가압류가 한 5억 들어와요. 경매가 돼요. 경매가. 그러면은 이제 보기는 가압류밖에 안 보이겠지만은
그 사람이 사업하다가 부가세 안 낸 거 있겠죠? 그죠? 부가세 밀린 거 안 낸 거, 그 다음 종업원 급여 같은 거 안 낸 거, 임금 채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봉급제는 별로 없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특히 법인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들어갈 때 법인에 들어가면은 아주 뒤에 조금 호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법인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소유자가 단순 봉급쟁이다 이러면 간단해요. 간단한데, 사업을 한다, 종업이 많더라 느낌에, 그러면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세나 이런 거를 은행 같으면은 자 국세 완납 증명서 오세요. 대출 나갈 때 지방세 완납 발급해 오세요.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출 나갈 때 문제는 꼬놨고 나간다. 그럼 여러분 전세 들어갈 때는 집주인 보고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해 오세요. 그러면은 집주인은 뭐랍니까? 가라. 니하고는 그냥 한다.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니죠? 사실은 그게 문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방동의 아파트에 임차인이 어느 날 방문했어요. 우리 학원에 방문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럼 상담하러 오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지금 원래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법원에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담 수수료가 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최고 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낙찰이 되면은 여러 감정이 아파트가 3억에다 뭐 3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면은 50만 원 밖에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권리분석 상담 수수료 1번이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담하러 왔는데 세입자가 자기가 낙찰을 받겠다, 선순위 세입자인데 낙찰을 받겠다 하면서 상담을 왔는데 이제 제가 붙여놨거든요. 50만 원이고 10만 원 붙여놨어요. 10만 원 상담 수수료. 그래서 10만 원을 상담 수수료 보통 우리가 보면은 변호사나 세무사 사무실 가보면은 붙여놨습니다. 뭐 5만 원, 10만 원 붙여놨어요. 상담 수수료가 그냥 공짜로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경매를 한 22년을 했는데 박사까지 따고 이렇게 한 사람이 그냥 물어본다고 덜렁더 다 알려주고 이러면은 영업할 근거가 없잖아요. 이것도 다 세내야 되고 뭘 세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자, 그래서 이제 10만 원 얘기했더니 그만 이야기를 하다가 부부가 막 싹 갈라 하는 거예요. 놔뒀습니다. 가는 걸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 부동산을 이 중요한 문제를 이 컨설팅 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수강생이 세무 상담,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오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우리 옆에 나한수 세무사에 가라 이러거든요. 가면은 그냥 붙여놨어요. 뭐 양도소득세한테 세무 상담에 30분에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럼 꼭 주고 하라 그러거든 내가요. 주고 하라. 그 사람도 세무사 자격 따고 한 30년에 공부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내가 세금이 얼마나 오는지 정확하게 좀 답을 달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구하는데 공짜로 우리 학원에 원장님이 가라 하더라. 그래서 원장님 가라 해서 공짜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고 오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간 거는 좋은데 제 속으로는 그렇죠.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 낙찰을 받으려고 하면은 고려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아차하면은 몇 천만 원 지가 부담할 수가 있어요. 아차하면은. 그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깊게 모르니까, 내가 뭐, 전세 살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경매 들어왔으니까, 지금 막 오르니까 싸게 받아볼까? 하고 이제 온 겁니다, 지금. 왔는 건 좋은데, 그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인터넷 조금 읽어보고, 이래 온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임차인이 되는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낙찰 입장인 거죠. 그럼 낙찰 입장에서는 뭐를 조심해야 되겠는가 이걸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대방동 개나리 아파트는 한번 봅니다. 2020에 13133번입니다. 그래 이분은 10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뺏겨버렸어요. 뺏기고 지금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자, 한번 봅니다. 개나리 아파트 같죠? 아파트 해가지고, 여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파트가 전용이 15평입니다. 15평. 그러니까 분양은 뭐 18평, 19평 되겠죠? 20평 될 겁니다. 자, 이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1차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럼 올 때는, 내한테 올 때는 6월 초쯤 온 거예요. 낙찰이 임박해서, 이제 자문하러 온 겁니다. 자, 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자기가 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자기가 임차인인데, 자, 봅니다. 그러면은 임차인 현황하고, 여기에, 등기부 현황 봅니다. 제가 보니까, 전입 확정을 1월 9일날 했어요. 1억 천 줬어요. 전입 확정하고, 경매하던 게 배당 요구도 하고, 잘했죠, 자기는.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1월 7일날 전입 확정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소유자가, 건저당을 담보로 잡혔어요. 손 씨한테 돈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돈을 달라 이랬더니 전세 돈을 안 줍니다. 1억 천을 안 주니까 얘로 시아파트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거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등기를 하고 태그를 합니다. 보통은 태그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돼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태그를 하고 그래도 돈을 안 줘. 안 주니까 결국은 이 지급명령이나 이제 뭐 판결문이 있어야 경매 넣잖아요. 그냥 주택 임차권 갖고는 경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결문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뭐 받아놨어요. 판결을 이렇게 받습니다. 자기가 소송을 해서, 그죠? 소송을 해서 이제 안 되네. 자, 소송해서 판결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경매를 냈습니다. 자, 다시요. 아까 전입 확정했죠? 해가지고 자, 돈 주세요. 전세금 반환 일상계 안 주니까 본결에 또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늦게라도 주택 입장을 했습니다. 해도 이 사람은 여기 무시가 되고요. 건저당금보다 빠릅니다. 왜 빠르나 그러면은 전입 확정이 빠르잖아. 이게 요게 설정보다 빠르기 때문에 배당은 빠른 건 확실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경매를 넣었는데 문제는 1차쯤 돼서 지금 왔습니다. 요거를 낙찰을 받고 싶다 해놓았는데, 근데 청구 금액을 보니까 전세가 1억 천인데 1억 2,400이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소송할 때 연 5% 주라 이런 게 있죠. 연 5%를 주고 성수하면은 지금 전에는 15%인데 지금은 12%죠. 12%를 달라 하는 이런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경매 신청할 때 주판을 하니까 1억 2,400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단락했어요, 자기는. 자, 그러면은 얘로 아무도 없다 이러면은 1억 2,400까지는 얘로 1억 3천에 팔리면은 자기는 1억 2,40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 입장인데 자기가 이제 낙찰을 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낙찰을 받아갖고 자기가 1등이 돼서 이게 올라가니까 이 가격이 지금 뭐 1억 한 5천까지 올라오고 이런 파이니까 낙찰을 받고 싶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의 자문도 안 가고 자기 혼자서 스스로 이제 해결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가버립니다. 뭐 그럼 놔뒀습니다. 막 가도록. 자, 그 다음 뒤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제가 이름 알거든요. 임차인 이름이 없습니다. 이거는 김씨고 여기는 누굽니까? 뭐 서시고 이렇죠.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내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입장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그럼 이 사람도 별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도 별 문제가 없느냐. 자, 볼 때는 이 1억 천이 내가 1억 1941만원 줬으니까 배당을 보면은 1억 1000만원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손씨가 건저당을 했으니까 5천만원 가져갈 걸 보여줍니다. 자, 봅니다. 배당표를 보면요. 자, 이리 봅니다. 1억 1000만원을 이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700만원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총 다시요. 요 보면은 다시 보면은 이게 1억 1900에 팔려서 경매비용 띄고 1억 1700 가지고 임차인이 1억 1000을 가져가고 700만원을 요 건저당 5천 한 사람 이 사람이 가져가면 맞죠? 이거는 맞는데 이것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로 자, 아까 내가 했더니죠. 잔금 줄 때 임금 채권이 있는지 국시 완납증명서 안 받았죠? 여러분들이 지방시 완납증명서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그냥 여러분들이 전입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법정기일이 내가 전입 확정날 하는보다 앞선 기에 만약 1억이 있다 하면은 1억을 못 받아가요. 못 받아오면 뭡니까? 1억 못 받아오면. 그러면 거의 막 인수가 생기는 거죠. 안 그래요? 배당을 못 받아니까 선순 임차인이. 자, 그래서 나는 만약에 물어봤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법원에 갑니다. 법원 바로가기 해당 사건 법원에 가면은 문건 송달 내역에 가서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복잡하니까 일단은 법원에 가서요. 사건 내에서 쭉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면은 이 당사자 내역이 있어요. 당사자 내역. 자, 봅니다. 채권자, 서시, 채무자,
소유자, 아까 안씨죠? 안씨. 임차인도 서시고, 그 다음에 건전한권자는 아까 5천만 준 거, 손씨, 이거는 됐습니다. 그럼 밑에 두 개 있죠? 교부권자 두 개, 이 뭡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북부산 세무서, 울산 세무서, 이런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임차인이 나한테 와서 물어봤으면은, 자, 법원에 가서 이 국세 요거 두 개 복사를 해오느라. 이게, 요거 보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문건 송달에 보면은 청구한 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교부권자, 울산 세무서, 교부청구서, 뭐 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교부권자 또 있겠죠? 요게 창원 세무서, 뭐 미천하, 뭐 이런 게 있죠, 지금. 그럼 이게 금액이 물론 전입 확정보다 늦으면 상관없어요. 그럼 뭐 법정기일이 빠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또 크다. 예로 1억이다 그러면은 1억을 독박을 쓰는 겁니다. 낙찰자나 임차인이. 알겠죠? 그만큼 못 받아내니까 임차인이 마다 받아갖고 배당을 가면 상관없는데 선순 임차인이 못 받아면 누구한테 책임집니까? 여러분 책임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기 입찰을 들어오는데 그냥 덜렁 들어갈 거야. 1억 1,900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들어가면은 1억 1,000이 요 예상 배당표처럼 요 보니까 예상 배당표처럼 이게 1억 1,000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건재단의 사람이 700 받아가고 끝나더라. 1억 1,900이. 아시겠어요? 이리 생각은 오해입니다. 그럼 구독자도 잘못했어요. 여기다가 압류 두 개를 해가지고 금액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줘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낙찰을 이게 받은 사람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대금 지급기한이 벌써 나와버렸죠. 그러면 넣기 전에 법원에 가서 그 교부 청구된 거 두 개를 복사를 해서 봐야 됩니다. 봐가지고 법정기일이 이 날짜보다도 앞서다 크면은 잔금을 넣으면 안 돼요. 알겠죠? 뒤다 크면 상관없죠. 뒤다 크면. 근데 앞설 수도 있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왜냐 그러면 잔금 줄 때 은행처럼 국세 완납지면서 지방세 완납지면서 안 받았다면 안 돼요. 안 받고 그냥 전입학자고 전세 돈 2억 줘버렸어요. 알겠죠? 그 사람이 만약 사반 사람인데 여러 뭐 부가세 뭐 10% 받은 거 한 2억 되는 거 1억 되는 거는 안 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밀려가지고 나중에 화를 미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임차인도 마찬가지. 임차인도 미리 알아서 자기가 만약에 그런 게 없다 크면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없다 크면은 아무 문제 없다. 자기가 제일 빠르더라. 날짜를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낙찰을 적당히 들어가서 받으면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또 뺏겼어요. 본게는. 뭐 이래 쓰였는데 뭔가 모르겠는데 자기는 여기 쓰겠죠.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요금에 그득 쓴 것 같아요. 알겠죠? 41만원 뺏기려고 1억 9천 1억 1,900 딱 여기다 쓴 것 같아요. 1억 1,900 쓰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쓰는 것도 좋았는데 자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 임차인이다 이렇게 하면요 임차인이다 그러면 자 봅니다. 임차인이 아파트 낙찰받고 채권 상계 신청하겠다는데 가능한가? 자 배당받을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 상계 신청을 해서 쉽게 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특별한 대금 지급 방법 만약에 임차인 낙찰받으면요 일주일 이내 뭐 채권 상계 신청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쉽게 잔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예로 1억 1,000짜리 1억 1,900 받으면은 돈을 다 넣고 한 달 뒤에 1억 1,000 받아오고 이래 되겠죠. 공매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공매는 채권 상계 제도가 없어요. 그러나 경매는 상계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어차피 내가 받을 거니까 내가 막 상계해서 막 900만 원만 내고 잔금 치료 해서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어차피 내가 받을 거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특별한 대금 지급 방법 중에서 이제 채권 상계 신청이었어요. 채권 상계 신청이 있는데 요거를 오늘 설명합니다. 자, 경매는 전세기한이 만료된 후에 전세 보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점유를 이탈하고 퇴거되고요. 다른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도 한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입장에는 바로 임의기면은 됩니다. 그럼 아까 그 사람은 전세권 설정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주로 지급명 신청하는 거죠.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경매 신청되는 겁니다. 자, 확정일자고 임차인. 아까 그 사람이다. 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그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더라. 자, 경매가 1, 2, 3차 유찰이 되면은 배당받을 세입자는
낙찰을 받고, 여러 배당받을 세입자는 낙찰을 받고 7일 내에 채권 상계 신청서 또는 차액 지급, 문구는 똑같습니다. 제목으로 달아도 되고 같이 붙여도 되고요. 차액 지급 신고서를 제출하면은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 및 배당기일 통지서를 같은 날짜를 발송해 줍니다. 똑같은 날. 이게 보통 배당기일은 한 달 늦거든요. 늦는데 같은 날짜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발송하고 그날 아침에 선순위 채권이 일부 있으면은 연락합니다. 법원에서 네가 납부를 하라고 소유자 보고 낙찰자한테 연락 옵니다. 그럼 납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임차 낙찰하면 됩니다. 납부하면 돼요. 자, 특히 대여금을 가진 건조당권자가 이자가 지치되면은 경매 유찰 시 건조당권자가 낙찰받고 상계 신청한 경우다. 이 사례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3번에 봅니다. 그러나 물건번호 한 건 낙찰 받아서 채권 상계 신청하면은 배당표 작성이 복잡해서 상계 신청을 받는다. 자, 물건번호가 옵스텔이 10개입니다. 10개인데 5번을 받았어요. 그거를 내가 아까 1억 천에 딱 해서 상계달라고 하면 그건 안 해줍니다. 알겠어요? 아파트 하나 심플해야 되지 물건번호가 10개 옵스텔이 막 전입 확정이 다 틀리고 금액이 틀리는데 월세 된 사람도 있고 다 틀리는데 그것서 하나 낙찰 받은 거는 안 해주더라. 그러나 공매에서는 채권 상계 제도가 없습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상계 제도가 공매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만약에 1억 천 그 사람이 여러 한 돈 1,000만 내고 10% 걸고 입찰했다, 낙찰했다. 그러면은 법원에는 일주일 이내에 채권 상계 신청서 내면은 알았다 해주는데 공매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1억 1,900을 100% 다 내고 세입자가 돈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다 내야 되고 또 뭐 한 25일 뒤에 다시 1억 천을 받아내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요거를 상계제도가 없는데 조속히 도입해야 되는데 예전 공매 판례를 보면요. 요거는 배당 요구 종기가 낙찰 후에 잔금을 납부하고 배분기일까지 배분 요구할 수 있고 옛날에 판례를 보면요. 요거는 배당이 아니고 배분이네요. 배분 공매니까. 자, 우리 옛날에 공매가 배분 요구 종기를 언제나 그러면요.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르고 배분 계산서 작성할 때까지도 배분 요구를 하면 됐어요. 지금은 배분 요구가 공매되고 한두 달 뒤에 바로 나오죠. 배분 요구 종기를 그런 것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낙찰받고 잔금 넣고도 배분 요구가 됐습니다. 임금 채권자가 배분기일에 나타나가지고 나 임금 채권자인데 먼저 주세요.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불확실하죠. 이게 채권이 확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배분 요구 종기가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고 배분기일까지 배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이게 왜냐 하면은 배분 채권액이 미확정이라서 공매 채권 상계 제도가 없었는데 2012년 1월 1일에 공매 공고분부터는 매각기일 이전에 배분 요구 종기일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배분 채권액도 확정이 된다. 그죠? 배분 채권액도 확정되기 때문에 채권 상계 제도를 허용하도록 이 개정 입법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요거를 빨리 요거를 조치를 해서 경매처럼 상계 제도가 되도록 허용되도록 법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지. 경매는 되는데 공매는 안 된다. 뭐 잘못된 거죠?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추대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 개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봅니다. 1번 봅니다. 1번. 4번에 1번. 김해 진영업 아파트는 배당받을 임차인이 채권 상계를 신청했다. 자, 봅니다. 19에 18 봅니다. 자, 어느 분이 자기 이제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경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낙찰을 받고 싶다. 그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 봅니다. 자, 김해 진영에 이 아파트가 전용이 18평이고 여기 보니까 이제 1억 3천이 막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자, 그런 순간인데 여기에 임차인은 2013년 4월 4일에 1억 천을 주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유자가 돈을 자꾸 안 주니까 전시에 나가랍니다. 돈 이제 기간이 됐으니까 돈 1억 천을 방 빼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는 이제 전세권 했어요. 아주 여물적이죠. 전입 확정하고 전세권 하고. 자, 그래갖고 또 공매도 진행되고
공매도 진행되죠. 되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래도 지급명령을 또 해가지고 강제 경매를 또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에서 뭐 이렇게 이제 요거를 가지고 바람을 임의경매고 요 지급명령 받아갖고 해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둘러갔어요. 사실은 둘러갔는데 자 경매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임차인이 낙찰을 받습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날 이전에 뭐 해야 되죠? 요 7일간 이전에 해야 될 게 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채권 상계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 그거를 냈는가 보입니다. 문건 송달 내역을 눌러보니까 낙찰을 받고 이거 봅니다. 날짜가 언제죠? 낙찰자가 이게 7월 10일이니까 7월 17일까지 뭐 내야 되겠죠. 법원에 뭐 문건 송달 내역 봅니다. 7월 17일까지 그러면은 뭘 냈느냐? 자 여기 있네. 낙찰을 7월 10일 받는데 그날 바로 받았어요. 최 씨가 채권 상계 신청 및 차액 지급 신고서 제출해놨다. 그죠? 그럼 요거를 제목을 이렇게 달아도 되고, 이거 두 개 달아도 되고요. 안 그러면은, 차액 지급 신고서 이래도 됩니다. 이래도 법원 다 알아보니까, 그러면은, 임차인이 낙찰받고 상계를 달라는구나, 이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은, 대금 지급 기한하고 배당기를 같이 맞춰줍니다. 맞춰줘요. 안 그러면 이게 한 달 뒤로 늦춰집니다. 늦춰지는데, 그럼 같은 날 맞췄다 그런 것은 너가 그럼 뭐 필요한 게 조금 뭐 국세가 좀 빠른 게 있다든지 여러 가지 선순위가 만약에 있다 하면은 아침에 전화 옵니다. 돈이 한 300만원 모자라니까 좀 넣어야 되겠다. 전화 오면 넣으면 끝납니다. 그럼 간단하죠. 그런데 만약에 공매처럼 네가 1억 2천원을 받았으니까 너가 10% 밖에 안 냈네. 그러면 10% 1,000만원 냈으니까 나머지 1억 한 1,000 뭐 1억 1,000 한 400 정도를 잔금을 또 내라. 공매는 그래 됩니다. 한 달 뒤에 30일 뒤에 내라. 그러면 냈다. 내면은 막 생비를 냈습니다. 생비를 내가지고 3만원 꿔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한 1억 빌려가지고 이제 잔금을 납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25일 뒤에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25일 뒤에 1억 자기 전세 돈을 1억 1,000을 받아요. 그럼 받아가지고 또 3만원 꿔 한 25일 썼다 해서 갚으러 하면 또 뭐랍니까? 3만원 꿔서 중도 상환수수로 1.5% 내랍니다. 2% 정도. 그럼 1억 빌리면 한 200만 내라요. 그렇게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빨리 채권 상계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요. 지급명령 신청서 해갖고 이제 여러 이 사람은 전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필요는 없는데 했어요. 했는데 아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문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 합니다. 그죠? 그래야 강제경매 되죠. 자, 그래가지고 낙찰이 되면은 채권 상계 신청서, 차액 지급 신고서 같이 붙이되고 따로 떼도 되고. 자, 무슨 말 알겠죠? 따로 떼도 됩니다. 이렇게 따로 떼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네모됩니다. 그 중요한 거는 요거를 7일 이내에 내야 되지 7일 넘어가면 안 된다. 7일 넘어가면. 알겠죠? 이내에 넣어야 된다. 납부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하니까 법원에서 이제 대금 지급 및 배당기일 통지서 이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받은 건 좋은 거예요. 원래는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 받고 그 다음에 한 20일 뒤에 배당기일 통지서 받고 따로 두 장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한 장은 뭉쳤단 말이에요. 자, 뭉쳤으니까 이제 같은 날에 막 처리하고 끝내겠다. 땡땡 치겠다 이 말이죠. 법원에서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이제 봤는데 만약에 요 보면요.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배당금을 여러분들 수령할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하느냐. 보통 여러분들 배당금 받죠. 법원에서 여러 건저당했다 뭐 세입자다 돈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이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신분증 배당금이 공탁된 후에는 인감증명서 2통하고 인감. 자, 요거는 만약에 배당날에 안 찾아갔습니다. 안 찾아가고 한 3일 뒤에 찾는 사람이 있겠죠. 배당기일에 안 찾아가고. 그런 사람은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자, 요런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로 갈 때는 이제 대리로 가는 사람의 신분증하고 위임장하고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각 2통. 자, 2통이 뭐냐 그러면요. 경매 계장한테도 위임장 인감증명서 줘야 되고 공탁계도 줘야 되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 같으면은
당자 개설하고 대출 나간다고 뭐 당자계도 받고 대부계도 받고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것도 법원도 마찬가지. 하나만 받으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경매계장도 받겠다. 공탁계장도 받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한 법원 안에서 뭐 한 사람이 돈을 받아가는데 걔마다 서류를 내놔라.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패스하면 되죠. 경매계에서 패스가 공탁계 넣어가지고 공탁계에서 보고 그걸 보고 또 참조해서 돈 출금 명령서 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내는 알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좌우정한 법원에 일단 아직까지.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할 거면은 전세 계약서 원본하고 주택 임차인은 뭐 과거 주소 변동된 주민등본이 필요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 그러면 상가면은 뭐 필요하나? 상가는. 그 다음에 상가 임차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옛날에는 등록 상등의 현황서 했거든요. 이게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등본하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차 목적물의 명도 확인서. 자, 그러면은 낙찰자 있겠죠? 낙찰자 방을 빼줬습니다 하는 명도 확인서 필요해요. 그럼 이런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양식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게 필요하대요. 명도 확인서. 인감 도장이 날인된 명도 임차 목적물의 명도 확인서. 그럼 매수인의 인감 증명서까지 한 통씩 당일에 제출이겠다. 단 봅니다. 단.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임차인에 한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우리 배당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한 임차인만 받고, 예로 아까 이제 1억 처리라 하는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가 되는 거죠.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읽으면 되고, 이제 임금 채권자는 뭐 요런 급여 명시에서부터 쭉 뭐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 이의를 하고 싶다. 내가 배당 이의를 배당날에 소액 임차인을 들어 그때는 이제 구술로 가랍니다. 구술로 말로서 판사님 와나 1,400만원 소액 보증금 안 줍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도 안 주면은 배당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배당기로부터 7일 이내에 집행계에 배당이 소를 제기를 하고 그 소제기 증명서하고 소장 사본을 제출해야 되겠다. 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보증금 1,400 안 준다 해서 배당 일을 한 사람은 법정 손들어 하면 됩니다. 법정에서. 일단 말로서 하고 구술이니까 하고 7일 이내에 경매계에 배당이 소제기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안 내면은 8일째 은행에서 또 갑니다. 소제기 증명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8일째 1,400 주소 그러면 공탁된 걸 줍니다. 은행에. 은행 같은데 좋습니다. 저는 이제 자주 갔어요. 8일째. 왜냐, 그러면 7일까지 이제 배당이 소제기 증명이 안 들어왔는가? 대부분 안 들어온 경우 많아요. 그러면 8일째에 이제 1,400만원 공탁된 거, 임시 공탁된 거를 은행에 찾아갔다 또 줍니다. 은행에다가. 자, 그 다음에 그런 순서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어령군 농지는 배당받을 건여당권자가 채권 상계 신청입니다. 자, 봅니다. 조금 오래된 사건인데 07-34-339 봅니다. 어느 날 이제 어령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 찾아오세요. 오셔가지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것이 자기가 옛날에 은행 설정이 조금 있고 이제 2순위로 담보를 잡아놨는데, 자 봅니다. 어령의 농지입니다. 농지죠. 농지인데 쭉 떨어지는데 할아버지가 농지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있는가 봐. 농지를 이렇게 있는데 경매가 들어가니까 할아버지가 예전에 은행 농협 다음에 자기가 2순위가 되었습니다. 2순위. 자, 그런데 그러면 2순위도 채권 상계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건여당권자가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러면요, 예상배당표에 돈 받을 사람 여기 있죠. 예로 1등이 되면은 농협에서 가져가고 2순위자도 지금 되죠. 배당을 받죠. 그럼 나는 뭐 주면 됩니까? 600만원 하고 요 경매비용하고 요거를 주면 됩니다. 낙찰을 여러 받아도 받아가지고 내보다 선순위 누굽니까? 선순위 박석기 씨보다 선순위 600하고 경매비용 요거죠. 그럼 뭐 730만원 법원에 넣어주면은 입금을 시켜주면은 배당주자 됩니다. 내가 3,310만원씩 받아도 박석기 씨 어르신이 받아도
그럼 요거는 내놔야 되겠죠. 내보다 먼저 받아갈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줘야 되니까 그거를 낙찰자 내놔야 됩니다. 자, 그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농지에 이렇게 담보를 잡아놨다. 자, 이러면은요. 아니고요. 농지에 2순위로 3순위로 담보를 잡아놨다 하면은 자기가 낙찰을 받고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건저당권자에서 이제 소유자로 바뀌는 겁니다. 절차가 바뀌는데 그때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우장되죠. 그럼 떨어졌을 때 여기에 적당하게 받습니다. 그죠? 요 박스기 어르신이 낙찰을 받고 1등이 됐죠. 받고 마음 됩니까? 일주일 이내. 뭐 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채권 상계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자, 여기 있죠. 채권 상계 차익 지급 신고서. 자, 이렇게 된다 했죠. 이렇게 해서 내면 됩니다. 내면은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대금 납부기라고 배당기를 같이 맞춰가지고 간단하게 하는데, 아까 이제 경매비용 100몇십만 있었죠. 그하고 농협에 아까 600만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내라 합니다. 미리 내고 나면은 그만 간단하게 장 없는 거로 땡 처리해줍니다. 그럼 간단하죠. 그럼 돈 빌려준 사람도 낙찰을 쭉 떨어질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꾸 떨어지겠죠. 지금 떨어지고 배당 받아가도 되긴 되는데 억울하다는 얘기죠. 자기 돈을 설정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빌리고 해놨는데 자꾸 떨어져 버리니까 뭐 반값 이하로 지 돈 빌린 거에 반 이하로 뚝 떨어지면 주판 놔보고 그 손해다. 그럼 내가 소유자 돼가지고 내가 그만 대파는 게 낫겠다. 이렇게 싶으면은 낙찰을 받습니다. 자,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상계 신청할 사람은 배당표에 놓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됐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매에 이런 식으로 이제 1순위입니다. 1순위가 이제 15의 249. 자, 그래서 기매에 여기 건저당권자 있어요. 건저당권자가 이 농지 같아요. 기매에 이 농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강의를 가는데 여기에 이제 건저당권자가 이게 낙찰을 자기가 받아달래요. 받고 싶대요. 낙찰을 교수님 여기에 내가 서신데 여기 1등 건저당권자니까 서땡땡이니까 내가 낙찰을 받고 싶대요. 낙찰을. 그럼 어쩌면 됩니까? 사천이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적당하게 낙찰 받으면 되겠죠. 문제는 잘 보세요. 자기가 받아갖고 이제 소유자가 되는데 미리 싸게 받을 필요는 없죠. 그죠? 너무 싸게 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 그러면 또 팔 때 생각해야 되니까. 여러 2천에 낙찰을 받고 4천에 팔면 세금 문제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게 한 4천 되니까 4천에 받았습니다. 자,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그러면 요거는 대금 지급기 한 하루 이상이 되어있네요. 자, 그래서 낙찰을 받고 채권 상계 신청서를 냈어요. 상계 신청서를 이렇게 해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차익 지급서를 냅니다. 그죠? 일주일 이내. 자, 냈어요. 내고 나서 배당기일이 됐는데, 자, 자기가 그러면은 처음에 경매 넣을 때, 이 사람이 경매 넣었거든요. 자기가 경매를 넣었으니까 처음에 뭐가 들어갔죠? 예상 배당표에 보면은 집행비용 지가 넣었죠. 그죠? 자기가 경매비용을 넣었습니다. 요거는 미리 경매 들어갈 때 넣었어요. 다 넣었습니다. 넣고 이제 자기니까 이제 그만 별 낼 게 없죠. 좋은 집밖에 없으니까 4천 받았으니까 낼 게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입찰할 때 이분이 뭐를 갖다 낸 게 있죠. 이 300만원 추가 냈잖아. 지금 이 냈잖아. 10%. 자, 그래서 배당기일에 그래서 내가 이제 수업을 보통 이제 매주 들어가지만은 이제 뒤에 만나가지고 자, 그래서 300만원 냈는데 그래서 너 배당기일 갔대요. 그래서 뭐 돈 안 주더라 한 게네. 안 주고 뭐 정리가 다 됐다고 그냥 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공무원이니까 잘 모르니까 뭐 그런 값도 안 크고 와pis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입찰 보증금 10% 낸 거 안 돌려주더냐 했겠네.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래요. 경매회장이. 그래서 제가 돌아왔대요. 그냥 다시 가봐라. 가서 배당표 사본도 요청하고 300만원 내 보증 없는 거 어찌 되는 거 알아봐라 했더니 그때 주더래. 다시 가니까. 그래서 내가 참 우리
두 번, 세 번 오도록 그렇게 발걸음 하도록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계 신청할 때는 10% 낸 거 있죠? 그거를 받아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그때 안 갔으면 어디 됩니까? 또. 한 5년 지나면 국고쑥 들어가든지 뭐 이상하게 돼버리시죠?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건저당권자도 건저당권을 한 사람도 채권 상계 신청하면 된다. 알겠죠? 아까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배당받은 임차인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받아온 소리 요겁니다. 대금 지급 기한 및 배당기일 통지서. 알겠죠? 대금 지급 기한 배당 통지서. 이래가서 받았습니다. 자, 그때, 이제 낙찰을 받았으니까, 요 비용은 옛날 나갔죠? 옛날에. 집행비용. 그죠? 옛날에 냈습니다. 옛날에. 경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낸 거고, 끝난 거고, 요거 말고, 아까 10분 낸 거 있잖아. 입자 보증금. 그거를 안 받아왔더라. 그래서 다시 받아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아직까지 매끄럽게 진행 안 되는 것이 불만입니다. 그죠? 경매계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자, 그 다음 봅니다. 문제는 여러 물건 중에 하나 받을 때도 해주느냐? 이거 안 됩니다. 14회 990을 보면요. 이게 이제, 요거는 세입자가 7번을 보니까 이래요. 창동에 이제 뭐 리클하우스가 경매돼갖고 이게 쭉 움직이는데, 여기 세입자는요, 물건 번호 이 몇 번입니까? 여러 개 중에서 7번이죠. 자, 7번인데, 요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이 5,500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세입자들 보면요, 다 틀립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월세가 있고, 요거는 5,500이네. 자, 어떤 사람은 또 공짜로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자, 이건 또 더 복잡하죠? 그죠? 이 섞여 있는 거. 7개가 막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거는 내가 낙찰을 받고 7번을 받고 내가 여기에 6,600에 낙찰되었으니까 내가 5,500 이게 배당을 받는 사람이니까 배당을 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은 배당 받은 사람은 맞는데 그러니까 뭐 7번 물건을 낙찰받고 세입자가 5,500 이 사람이 홍선모라는 사람이 상계 신청하면 받아주느냐? 받아줄까 안 줄까? 이게 안 받아줍니다. 뭐 건수가 많죠? 이게 배당을 하면은 그냥 복잡하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합니다. 그럼 그거를 믿고 또 낙찰받았다가는 또 큰 고 다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공매는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여기에 이제 지난 빌라에 우리 수강생이 5천만원 전세 보증이 있었어요. 공매 들어갔어요. 낙찰받았어요. 안 돼가지고 결국 새마을 가서 돈을 한 5천 빌렸습니다. 빌려 잔금 치르고 25월 30일 뒤에 다시 자산관리공사에서 받았습니다. 5천을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새마을원고에 갚으러 갔더니 그때 한 2% 정도 100만원 정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중도 수수료 그거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매도 배분받을 선순위 채권자 상계 신청을 허용해야 된다. 그거 예전에 대부분 판례거든. 요거는 옛날 판례입니다. 옛날 판례. 자꾸 요거를 가지고 자꾸 쌈만 묶고 있다 지금. 자꾸 울로 묶고 있어요. 자산공사에서. 이걸 하지 마시고 새로 지금 배분 요구 종기일이 매각기일 이전으로 지금 소급이 되거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것도 빨리 개정해서 경매처럼 요것도 공매도 채권 상계 제도를 신설해야 되겠다. 허용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8번에 보면요, 346강 10% 되돌려 받아야 된다 하고요. 그 다음에 458강은 세입자가 경매 신청하고 낙찰받고 상기한 경우에 소유자가 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시간 하실 때 한 번 더 가서 보시면은 그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쳐가지고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청해 봅니다. 방송.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럼 아까 전에 나온 데 보니까 뭐 명도항에서 샀고, 채권 상계 신청서 막 이런 서류가 있어요. 아까 지급명령 신청 있었죠? 강제금이 양식이 어디냐 보면은 우리 학원에 또 오면 됩니다. 학원에 오세요. 서식, 그러니까 서식. 학원에 서식하면은 왼쪽에 보면 저 밑에 보면 서식칸이 있어요. 이거 공상 밑에 이 서식칸이 있습니다. 꼭 누르면은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 이건 언제 씁니까? 이거는 경매 들어가면은 보통 쓰죠. 그죠? 법원에 경매는 안 됩니다.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 자, 여기 이제 명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낙찰 받았어요. 세입자가 이제, 여러 받아간 사람입니다.
내가 1억 1,900 낙찰 받은 사람이고 1억 1,000 받아가는 사람은 내한테 뭐를 가야 법원서 배당길에 돈을 줍니까? 1억 1,000을 명도인서 가져야 되겠죠? 뭐 경매나 공매 명도인서.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깡통 전세에 여기에 법적 신뢰도. 자, 이런 겁니다. 1억 5천 할 때 내가 전세를 1억 2천 들어갔어요. 3천에 이제 계약 투자한 사람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게 매매가 1억이 돼버렸어요. 그거를 깡통 전세라고 하죠. 내 1억 2천 전세보다 매매가가 더 떨어져버렸어요. 최근에 우리 상남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좀 올라서 그런데 1억 5천짜리인데 1억 3천 주고 누가 계약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억이 떨어지니까 계약 투자한 사람 연락이 안 됩니다. 집주인이. 그래서 이제 하면 어째 됩니까? 그러면 일단 내용증명 해야 되겠죠. 내용증명 돈도라고 전세금도라고 내용증명, 그 다음에 또 지급명령, 강제경매 신청서, 그 다음에 또 딴 데 살고 뭐 해야 됩니까? 주택 임차권 등기해야 되고 채권 상계 신청서까지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럼 서식에 넘버 21번 뭐 다 있어요. 이 서식에. 그럼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는 다운받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받아서.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장님, 임대차 계약서 있으면 하나 좀 보내주이소. 이랍니다. 들어봐서 내가 붙여놨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메일로 좀 열어달라 이랍니다. 알았다, 내일. 그래서 앞으로 들어봐서 붙여놨으니까 이제 앞으로 요거 보고 하라고.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기입찰표와 위임장.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자, 있는 게 있죠. 낙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 무배당 됐어요. 뭐랍니까, 사람은? B.J.R. 배짜라 이런 사람 있죠. 그럴 때 이제 보낸 양식이 이제 인도명령 신청입니다. 이 양식하고 내용증명도 좋습니다. 네가 안 나가면 1억짜리 전세니까 너가 안 나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20% 뭐 지금 최고율이 한도가 뭐 20%인 게 있죠. 공감무이니까 월 20%는 깨는 한 달에 네가 뭐 월세를 200만 원 내놔라 뭐 이런 겁니다. 그거 받으면 논리 자빠집니다. 그러면 전화가 와요. 뭐 이런 거 보내서 해놨고 겁이 나죠. 지 본급에 압류 두고 싶어서. 그죠? 본급에 막 일마가 요거 가지고 한 두세 달 뒤에 내 본급 퇴직금에다 시절에 압류 때리가 싶어서 딱 비켜줍니다. 자, 우리 수강생이 하루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인데 한번 볼까요? 몇 번이고 4번 했다죠. 4번. 교사인데 자, 어디 가나 그러면요. 다음에 가서 제 이름 칩니다. 황경진 이러면 뭐 나오겠죠? 경매학원 나와가지고 요 들어갑니다. 요게 경매 사이트에 사이트 항시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서식에 여기 보면은 이제 눌리면은 막 이 나옵니다. 쭉 있죠. 자료가 쭉 있죠. 법인 설립 서류도 있죠. 그런 사람 전화 많이 해요. 원장님 법인 설립할 때 서류 좀 없습니까? 요거 누르면 됩니다. 요거 누르면은 그냥 막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은 설립 등기소 제출하는 거 해갖고 요 빠른 거죠. 빠른 것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명의로 바꾸면은 자기 아파트 법인 설립 되니까 요거는 이제 1,000만 원 주고 하는 걸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엊그제 누가 또 100만 원 주고 만다 근데 내가 100만 원 좀 그렇다. 1,000만 원 좀 만들어. 자네쯤에서 1,000만 원 주면 되거든. 하루만. 그게 있으니까 여기 쭉 만들면 됩니다. 인감도 붙이고 여기에 3만 주 인감 써갖고 총회 의사로 있고 그다음 정관도 있어요. 정관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정관의 목적입니다. 목적. 이런 게 이제 우리 경매에서 필요한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넣어가지고 쭉 하면은 쉬워요. 요래 하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하면은 한 15만 원 주면 떡을 치는데 법무사 맡기면은 한 50만 원, 70만 원 달랍니다. 그래서 한 35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자기 명의를 하고 배우자가 감사로 그냥 한 분만 도장을 찍어주고 이러면 막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 명의를 하고 배우자가 감사로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걸로 보면은 감사가 있죠. 감사 김둘자 놨죠. 둘자에다 자기 배우자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넣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내면은 창원 등기소에 주면요. 저거 경매학원에서 만드는 양식이네. 그럼 또 압니다, 저거가. 자꾸 속을 저거 하니까 많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등기부도 놓으면 뭐 해야 됩니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법인에. 그럼 그때 쓰는 양식입니다. 사업자 할 때, 법인에 이제 사업자 등록 신고할 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 주소만 바꾸고, 이름 바꾸고, 막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런 양식도 다 있어요. 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그동안에 필요한 거는 다 해놨습니다.
그냥 아까 이제 4번에 보니까요. 4번에 보니까 배당 내용점이 있죠. 인도 명령할 때 내용점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있네. 내용점에 석장 만들어 가지고 보냅니다. 건물을 비켜달라 이 말이죠. 안 그러면은 강제병하겠다 이 말이죠. 잠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 비켜주면은 명도하는 날까지 1차 감정가격 1억에 대해서 연 20%, 이러니까 월 1.6인데 매달 160만원을 무상거주에 대한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제 공갈무이니까 금액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리 보내놓으면은 2억이면 320이죠. 야, 320만원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중요성 물어보는 게 경매 들어간 거 6개월 1년 노다가 그냥 공짜 살다 가면 됩니다 이랬는데 이걸 딱 받으면 뭐 됩니까? 와, 저 장난 아니네. 낙찰자가 저기 뭐 2억짜리인데 320만원 정도 지금 월세로 달라 그러니까 6개월 진입비 뭐 1800만원 안 줬단 말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뭐 급여나 퇴직금에다 실에 압류협이면은 채권가 압류해버리면은 또 골치 아프네 이게 또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이제 학교 교사인데 대방도 아파트 낙찰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비켜주세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계시던가 봐, 그게. 그래 이제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추석 지나고 보자 이렇게 했는가 봐. 8월달 갔으니까. 그래서 그 추석 지나고 갔습니다. 갔더니, 아이고, 우리 손자가 지금 수능시험이 임박한데 시험 지나고 보자 하더래요. 그 선생님이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 왔댔대요. 또 수능시험 가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어디 나가노? 내년 봄에 보자 이라는 거 봐. 그래서 6개월 걸려버렸어요. 6개월 다 돼가요. 그래 나한테 왔어요. 그럼 우리 인도명 신청은 몇 달만 해야 됩니까 이거? 인도명 신청은 6개월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한 5개월 한 보름 됐지만은 요거를 그냥 먼저 보내겠습니다. 보내니까 바로 색장 만들어 가지고 우체국 통해서 발송해 버리니까 할머니가 받고 전화 왔습니다. 뭐 이런 거 보냈어? 이러면서 다음 주 키 받으러 왔어. 이게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죠? 다음 주, 내년 봄에 보자. 그런 할머니가 다음 주 오라. 키 받으러 오래. 하면 놀란 거죠. 이게 160만, 1억에 160만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아마 오라 해가지고, 명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이, 이게 올리라는 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죠? 필요한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이것도 많이 쓰죠. 이것도 상가 낙찰받고, 자, 여관 같은 거, 뭐, 노래방, 이런 거 낙찰받고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또 농지증, 또 이런 거 많아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요거, 천조매 대상. 그 다음에 권리신고, 명확,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할 때 뭐부터 해서 무상거주자 뭐 쭉 있습니다. 있으니까, 또 공동유차, 부부간에 뭐 공동유차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송달이 잘 안 된대. 뭐 그럼 뭐 특별송달, 공송달, 뭐 임차권 등기명령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다. 할 수 있겠죠?